안녕하세요. 임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진행했던 사건 중에 의미가 있었던 성공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분은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사회행위를 했었고요. 실제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었습니다. 사회행위란 정말 쉽게 표현하면 채권자에게 피해를 주는 거죠. 내가 받을 돈이 있거나 아니면 상속받을 재산이 있었는데 그것을 나의 명의로 하지 않고 또는 나의 명의로 되어 있지만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들, 이런 행위들을 사회행위라고 합니다. 채무자의 부모님은 집을 공동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고요. 채무자의 아버지 사망 후 아버지 소유 2분의 1 지분을 어머니가 단독으로 모두 상속받게 된 겁니다. 원래라면은 아버지, 어머니 공동 명의로 낸 부동산 중에 그 아버지 소유분 2분의 1을 자녀들과 배우자가 나눠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어머니가 다 상속을 받게 된 거죠. 채권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사회행위라고 주장할 수 있고 실제 판례도 이런 경우에는 사회행위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위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했거든요. 그리고 협의분할 당시에 채무자는 채권자들에 대한 약 5천만 원의 채무가 이미 연체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협의분할 이후에 채무자의 어머니가 법원으로부터 사회행위 취소 소장을 송달받았습니다.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도 이런 경우가 정말 많을 거거든요. 자, 법정 상속분이라는 거는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했을 때 남은 배우자와 자녀들의 법정 상속 비율을 얘기하는 건데요. 법 찾아보시면은 자녀가 1이라면 배우자가 5할 가산해서 1.5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제가 쉽게 알려드리면 자녀는 무조건 2로 보시고요. 그리고 배우자는 무조건 3으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부부 그리고 자녀 2명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와 자녀들은 법정 상속분이 얼마일까요? 제가 아까 자녀는 2로 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자녀 2명이니까 2 곱하기 2는 4죠. 그리고 배우자는 3으로 그랬죠. 부모는 4 더하기 3 해서 7이 됩니다. 그리고 자녀 2명이 각 7분의 2씩 가져가고 배우자가 7분의 3 이렇게 해서 상속분을 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사건 법원에서 나온 보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채무자의 채무가 연체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상속분대로가 아닌 어머니가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위를 소명을 하라. 이게 결국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사회행위인지 아닌지 보겠다는 겁니다. 이미 법원에서도 사회행위 취소 소송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회생법원에서도 이 사회행위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사회행위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셔야 됩니다. 저희는 첫 번째, 해당 부동산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약 20년간 거주했던 실거주지였고 부모님이 오래전 함께 마련한 집이고 어머니가 앞으로도 계속 거주해야 되기 때문에 어머니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게 맞다는 형제들의 의견 따라서 한 것인 점. 그리고 두 번째, 채무자는 아버지 사망 후에 구청으로부터 송달된 우편물에 특정 기한까지 집 명의를 변경해야 하고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런 내용을 보고 급한 마음에 정확하게 알아보지 않고 구청에서 요구하는 대로 서류를 제출했던 것뿐인 점 등을 설명해서 채무자의 이와 같은 행위가 사회행위가 아니고 그 사회행위라는 점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했음을 소명을 했습니다. 사실 일반인들 관점에서는 이게 협의분할인지 그리고 상속포기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저도 직접 이 상속 등기를 해본 적이 있는데 구청에서는 무조건 협의분할에 대한 안내서를 주게 됩니다. 근데 협의분할과 상속포기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회행위로 보냐 안 보냐의 차이가 있는 거죠. 만약에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게 되면 사회행위로 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사회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적으로는 구청에서 그냥 협의분할로 다 안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법원 보정 살펴볼까요? 채무자 상속 지분만큼을 청산가치에 산입해라. 이 청산가치란 건 채무자의 재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채무자의 형제관계는 채무자 포함 총 4명이고요. 어머니가 있었고요. 그렇게 되면 아버지 지분 2분의 1에 대해서 각 얼마씩 나눠 가지면 될까요? 제가 아까 자녀는 2로 벌했죠. 2 곱하기 4는 8이 되겠죠. 그리고 어머니는 아까 3, 그럼 부모는 11이에요. 그럼 11분의 2가 자녀들이 가져가는 상속 지분이고 11분의 3이 배우자, 즉 어머니가 가져가야 될 지분입니다. 자, 법원 보정 명령을 받고 해당 건축물 대장 및 토지 대장 등을 통해서 해당 부동산의 정확한 시가를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지분 2분의 1에 해당하는 그 금액 중에 채무자의 법정 상속분인 11분의 2만큼의 금액을 정확히 계산해서 청산가치에 반영했고요. 부동산 시세 산정 자료 첨부와 함께 해당 청산가치 이상이 변제되도록 변제 계획안을 작성을 했습니다. 제 영상에서 지겹도록 말씀드리는 거, 채무가 청산가치보다 더 높아야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청산가치는 채무자의 명의로 된 재산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황처럼 청산가치로 산입하라는 보정명령이 나왔을 때 그 청산가치도 다 산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청산 가치보다는 무조건 채무가 높아야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은 회생 신청 직전에 사회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행위 경위 등을 상세히 진술해서 사회행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을 했고요. 민사소송뿐만 아니라 회생법원에서도 분명히 사회행위로 해당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소명을 잘해서 방어를 잘 한 사건입니다. 만일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서도 상속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해서 사회행위 취소 소송이 들어온 분이 있을 거예요. 그 소송이 들어왔다고 해서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 사회행위 취소 소송이 들어왔다면 그 소송이 더 진행되기 전에 빨리 저를 찾아오셔야 제가 이거를 해결해 드릴 수 있어요. 제가 자신하는데 전국에서 아마 이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변호사는 많이 없을 겁니다. 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율마루로 빠르게 전화 주시면 저희가 신속하게 상담해드리고 해결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사회행위 취소 소송이 들어온 경우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아마 다른 곳에서 상담 받으시면은 방법이 없다, 이거는 그냥 소송은 패소하도록 놔둬야 된다, 이런 답변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게 답이 아니고요. 그 소송을 해결할 수 있고 개인회생까지도 이 사회행위 소송과 관계없이 마무리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도록 하십시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